의욕이 없어진 게 문제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걸 느낄 때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인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뭔가를 이루어야 할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흐릿해지는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졌을까? 나는 무기력해진 걸까? 나이 탓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그렇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의욕이 없다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왜 의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의욕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바꾸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 사람은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를 원하고, 아프면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권태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동안에는 괴롭고,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서 계속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지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이 없다고 느낄 때, 그건 사실 의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의지가 향하는 대상이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의욕은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그런데 지금의 의욕은 어쩌면 안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의 어느 아침입니다.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눈을 떠도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남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불안은 의욕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쓸모 없어지면 안 된다는 오래된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쓸모라는 말 자체가 젊은 날의 언어입니다. 회사에서 쓸모 있고, 가정에서 쓸모 있고, 사회에서 쓸모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쓸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기차 보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이 퇴보는 아닙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방향을 바꾸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저 조용히 머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계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의욕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지 모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없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무엇이 덜어져도 괜찮은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움직임을 가치와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멈춤도 가치입니다.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걸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멈춤이 이미 충분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머무르기 위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를 배워왔습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공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줄어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힘을 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면,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욕망이 일시적으로 충족된 상태일 뿐이고, 그 행복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망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고통도 줄어듭니다. 물론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욕망을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뭔가를 이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욕망은 내 것이 아니었고, 어떤 목표는 남이 정해준 것이었고, 어떤 의욕은 그저 불안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에서 꼭 필요한 의욕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힘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슬퍼하지 않아도, 그저 이 시간을 견뎌내는 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불필요한 관계 속에 머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욕망, 그들의 기대, 그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늘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더 단단해지려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옅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색이 진한 것만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옅은 색도 아름답습니다. 강한 것만이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도 힘이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의욕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었다면 지금은 안으로 모으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려는 힘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고 봤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을 쫓는 건 끝나지 않는 경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경주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욕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그 경주에서 내려온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욕 없음이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고통을 부정하고 행복을 강요할 때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문제로 보고 고치려고 하고 자책할 때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때, 아, 지금은 이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과 철학은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좋은 그림을 볼 때,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우리는 잠시 나를 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불안한 것,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저 그 순간에 머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욕망의 수레바퀴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런 평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리지 않아도,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이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할 때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불안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정말 그게 필요해서, 정말 그게 나를 편하게 만들어서, 그럴 때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가 더 평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사랑도, 성공도, 인정도, 부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의욕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세상은 늘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루에 1시간이든, 일주일에 1번이든, 한 달에 1번이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욕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의욕이 없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의욕이 없다는 건 그저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마음도 바뀝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해집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조용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꽃은 다시 핍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쉬는 건 게으른 거라고, 의욕이 없으면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 그게 때로는 더 큰 힘입니다. 의욕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의욕이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더 성장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멈춰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삶 바깥에서 찾으려는 태도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삶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숨을 쉬고,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은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욕은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도구.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들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기대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의욕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그 자유를 향해 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살면 됩니다. 의욕이 없는 당신도 당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 의욕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단지 삶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강하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의욕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이고, 얻고 나면 권태입니다. 그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하지만 그 진자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욕망이 줄어들면 진자의 폭도 줄어듭니다. 고통도 줄어들고 권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그 진자가 조용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가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더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욕망을 줄이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의욕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그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진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일까요? 젊은 날의 의욕은 밖을 향해 있었고 지금의 의욕은 안을 향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더 강해지려 했지만 어쩌면 지금은 옅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인 건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